박사님 저희가 네. 이제 그 양심 없는 세대 그 5번째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양심이라고 하는 걸 뇌에서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또 하나의 무기가 뭔가라고 봤을 때 바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특히 게임 중에서는요. 자연스럽게 죽이는 훈련을 해요. 끊임없이 죽이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보면 거의 다 초등학생이 하는 게임을 보면 그냥 뭐 재미난 게 아니라 거의 뭐 군인들 나오고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뇌가 받아들이도록 훈련을 하니 그렇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어떤 거기다 정말 양심 없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런 행동들이 아무런 거침없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들을 괴롭힌다고 할 때 네.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예. 요즘은 그 게임들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 천추하게 사고력 즉 계획한 순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거를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왜 게임의 문제점에 대한 걸 많이 다뤘죠. 뇌가 어떻게 생기고 뭐 공부를 못하고 그렇죠. 성격 조절이 안 되고 이런 것 쭉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어떤 소름 끼치는 일을 너무 어린 아이 때부터 답습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첫째는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대안이 뭐냐. 사실은 아이들에게 이게 감동을 가질 수 있는 감동받을 수 있는 저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동시 암송이에요. 그다음 기회가 되면 성경 구절 중에서 정말 괜찮은 구절 암송이에요. 이런 것들을 암송해서 저장이 되면 그게 내 거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동시를 이렇게 어느 데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 왜냐 내가 외웠으니까 그 동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렇게 이 안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들어서 그게 자리 잡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를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 아이들이 책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책을 읽는데 어린 아이들은 그나마 읽어요. 그 책들이 재미있다 재미없다의 책이 극한돼 있다면 양심을 건드릴 수 있는 책들을 선별해서 읽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아주 너무너무 잘하는 거 예를 이런 거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백설공주 그다음에 콩지 팥지 그냥 아주 어려울 때부터 흥부놀부 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식으로 가냐면 비록 흥부놀부 이런 데서 가난하지만 양심을 지키면 잘 된다. 그렇죠. 자 이런 거잖아요. 위인전도록 다. 자 이런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는 책들을 잘 선별해서 읽혀야 되는데 재미있는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그 책을 통해서 감동받을 기회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유튜브도 있어요. 감동적인 건데 유튜브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짧단 말이에요. 깊이 느끼질 못해요. 그러나 책은 읽다 말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은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진지하고 깊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누군가 죽이는 이런 훈련은 최대한 차단하고 그래서 최대한 들어올 거와 나갈 거를 구분해서 부모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건데 이게 시각유련이에요.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문제, 폭력의 문제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은 결손 가정이란 말이에요. 결손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키우는 부모가 이혼해서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살면서 심하게 다투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집이 결손 가정이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실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친구들에게 양심 없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아이에게 직접적 학대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학대를 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것도 듣고 보기만 해도 뇌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각 뉴런 그래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말로는 너 가만 안 둬. 너 진짜 내가 이런 막 심한 말을 하는데 그거나 심한 행동이나 뇌가 인지하는 건 비슷하게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아이가 보는 데서 하는 행동들 부부가 애들 보는 데서 다툴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다투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은 아이가 보면서 그대로 부모한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부모에게는 싸워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아주 작은 씨앗들이 심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편지 쓰기는 그런 거를 지우고 오히려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주기는 거에서는 아주 대단한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항상 자녀 앞에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시각유런을 극대화시켜라. 좋습니다. 시각유런을 극대화시키는 오늘 아침이고요. 특별히 그런 양심 있는 교육, 그 교육 중에 하나가 지금 편지 쓰기로 네. 우리 편지를 써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우리 손주들이 네. 전화를 해서 그 편지를 읽어주기 캠페인. 네. 야, 편지를 써서 읽어주는 캠페인 네. 진행하고 있고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써보고 해보면 아직 되는 거 있죠. 아니겠습니까? 아직 날짜가 남아 있잖아요. 오늘이잖아요. 네, 오늘이니까 내일도 있고 모레 동안에 혹시 오늘 처음 듣는 분은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오늘의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진지하게 편지를 써서 그것을 전화에 대고 읽어줘서 그래서 우리 양심의 작은 씨앗을 심어주는 캠페인입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 보시면 그 샘플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박사님 오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우리 부모님들이 5주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5주간 하면서 정말 마지막 편지를 읽으면서 자,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이런 아이들만 있으면 이 아이들의 세상은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이나요 더 이상 인상 쓰고 찌푸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행복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양심 없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 특별히 극동방송 가족들의 우리 자녀, 우리들은 양심 있는 세대가 되기를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세대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 부모라는 문자를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또 오늘 편지를 좀 늦게 보내신다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어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기 할 때 이미지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편지 쓴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또 여러분 전화로 이렇게 낭독했던 거 이렇게 찍어서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는 좀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아름다운 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샵 1069번으로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쉽습니다. 편지를 써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우리 손주들이 읽어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선물 5분 추첨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책 선물 전하고요. 또 우리 홍 박사님의 유튜브 있습니다. 인간 수업도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부모 멘토링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